안녕하세요. 바둑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제가 낮에 대국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좀 화면이 좀 다르죠? 불빛이 아니라 지금 햇빛을 받고 있어서. 자, 2단에서 오늘도 대국을 해서 9단까지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한번 마이크 한번 확인해 보요. 네, 이상 없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이번 달에 그렇게까지 많은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냥 좀 한국 바둑 채널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좀 해보고 있어요. 어제는 토크 영상을 올렸는데 제 친구, 아주 오랜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 채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바둑을 처음에 시작한 게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그때 몇 월 달에 했더라? 9월 달에 시작했나? 9살 때 시작을 했고, 그 친구를 만난 게 10살 때 그 친구가 전학을 와서 친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베스트 프렌드로 지냈죠. 근데 그 친구가 바둑을 두는 거를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바둑을 둘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바둑을 저처럼 막 이렇게 취미로 대충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저 어릴 때는 대부분 이렇게 주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가서 하는 그런 구조였으니까, 학원이. 근데 이 친구가 도장을 다니면서 천재 소리를 듣던 그런 친구였던 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집에, 매일같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자주 서로 집에 놀러 가고 그랬는데, 바둑을 죄송합니다. 한 큐를 내가 안 꺼놨네. 바둑을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둬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친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까불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항상 도장이라는 곳에 공부를 하러 매일같이 가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도장에 가서 할 그런 게 없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님께서 진로를 정해주시면서 갑작스럽게 도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사실 프로가 되려고 하면은 6학년 때 가는 거는 엄청나게 뒤쳐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친구로 인해서 저는 바둑을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그때가 6학년 때 13살 때죠. 바둑을 시작한 지 10살, 11살, 12살, 13살 4년 만이네. 4년 만에 도장이라는 곳을 그 친구 따라 가게 된 거죠. 근데 웃기다기보단 재밌는 게, 그 친구는 12월 달에 바둑을 오히려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는 미국에 살고 있고, 제 방송을 어제 본 모양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네. 그래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도 하고, 감사하게도 연락이 와서, 네. 한국에 갔을 때도 가끔 봤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2년이 벌써 몇 년이 된 걸까요? 9살부터 하면, 10살부터니까 27년지기 친구네요. 네. 오래됐죠. 그래서 그 친구도 바둑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바둑의 인연이 사실 깊죠. 어떻게 보면 제가 바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친구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처음에 못 받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일찍 와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주저리 떠드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을 해서, 좀 텐션을 높이지 않고 말을 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뭔가 힘들어 보였나 봐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컨셉을 좀 바꾼 건데, 자,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한 30분 동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그 친구도 미국에서 좀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바둑은 이제 취미로 네, 항상 소식 같은 거는 놓치지 않고 보는 것 같아요. 얼핏 대화를 했을 때. 어쨌든 그렇게 네, 연락이 와서 반가웠고 여러분도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지인이나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 반가웠습니다. 뭐 그냥 어제 그렇게 토크 위주로 올렸더니 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그냥 한번 두서없이 또 오늘도 주제를 꺼내서 그냥 대화를 그냥 저 혼자 주저리 해봤습니다. 자, 지금 오늘 두는 상대분은 어제 두는 분보다는 훨씬 더 네, 지금 약간 정상적으로 대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끼우는 수 빼면 네, 잘못 단수 쳤나? 자, 그래서 오늘 뭐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낮에 대국을 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요즘에 항상 영상을 만들 때는 대부분 저녁에만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영상도 뭐 어떤 때는 구단 바둑 프로 기사하고 대국하는 걸 올리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이제 2단에서 사실 다른 단이 있기도 합니다. 제 아이디가 뭐 3단, 4단 교육용 아이디들이 있기 때문에 있긴 한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이 어떤 단을 대국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올렸을 때는 9단이 제일 많이 봐주시는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보시는 분마다 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본인의 기력이 어저께 토크 영상 보고 또 아일랜드에 사시는 네, 대선배님께서 타이잼 1단이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근데 아일랜드 현지분이 제 바둑 닥터 그 영어 영상을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처음에 바둑 외국인한테 가르칠 기회가 있었던 게 2011년도였거든요. 11년인가 12년도 1년인지 2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이제 영어로 칠 때 I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그때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둑을 가르치면서 영어를 하나도 못할 때죠. 그러니까 뭐 알파벳 이런 거는 읽을 줄 아는데 뭐 문법 이런 거는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도장에서 이제 가르칠 당시였는데 우연히 이제 외국인한테 바둑을 가르칠 기회가 생겼죠. 근데 뭐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바디랭귀지, 손동작, 몸동작, 그리고 뭐 스마트폰, 그때는 지금보다 안 좋았지만 번역기를 돌려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디랭귀지로 가르쳐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네, 학생분이. 그래서 그때 영어가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고, 하나도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주눅을 들지 않고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 학생이 제가 바둑을 가르치는 거를 집중을 해서 오히려 들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자신 있게 좀 영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영어를 시작한 나이가 거의 뭐 20대 중반 이렇게 되니까 사실 자신 있게 배우기에는 좀 쉽지 않은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요인, 오히려 그 영어를 하는 외국인들이 제 그 바디랭귀지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자신감을 키워주면서 제가 영어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 정도 됐고 2013년부터 홍콩에 와서 바둑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바둑을 가르친 게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죠.
9년이 아직 좀 안 되긴 했는데 그렇게 영어를 또 처음 배운 것 같네요. 어제 하는 찍었던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영어도 결국에는 처음에 바둑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아예 못할 때 그 외국인 학생이죠. 학생이 내 영어를 들어야 된다. 그 전혀 단어로 말하는 영어, 그냥 good, bad 이런 거, 그걸만 가지고도 말을 하는데 재미를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자, 어쨌든 그렇게 영어를 또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이거 좀 괜찮은 건가? 여기 좀 빨리 넘어가야겠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와서 외국인들한테 바둑을 가르치는 삶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네. 홍콩에 처음에 오게 된 것도 그냥 온 건 아니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인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것도 2011년쯤 되겠네요. 그때도 선생으로서 이제 바둑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에 있는 바둑 시합을 참가를 했었는데, 제가 시합을 참가한 게 아니라 학생 시합을 참가시켰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홍콩에서 또 이렇게 뵀던 분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홍콩으로 오게 됐고, 그런 식으로 그냥 쭉 연이 닿아서 또 외국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홍콩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게 하나하나 그 전에 뭐 지금 이런 그냥 토크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바둑하고 떨어져서 뭐가 인연이 날라왔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사람에 대한 인연도 그렇고, 제 인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 바둑을 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바둑을 중간에 이렇게 놨다가 다시 돌아오는 친구도 있고 많이 그렇거든요. 네. 많이 이렇게 중간에 딴 길로 한번 갈까 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바둑을 벗어날 생각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네. 뭐 프로기사가 되고 대부분 지금 바둑을 하는 친구들도 꿈은 다 똑같죠. 대부분 다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작은 꿈을 얘기하면은 일단 1번이 프로기사, 그리고 거기서 좀 꿈이 확고한 친구들은 무조건 세계 챔피언을 할 생각으로 다들 바둑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누구나 다 신진서 혹은 지금의 신진서, 이세돌, 이창호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막히면 길을 찾게 되죠. 그 부분이 잘 안 보인다, 뭔가 좀 불확실해 보인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여기 내가 안 받아도 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다 보니까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전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그 부분에서 부딪힘이 당연히 있었죠. 네. 바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해요. 지금도. 왜 프로 되려고 노력을 안 하냐? 왜 프로한테 이기면서 뭐 이렇게 시합 같은 걸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실제로, 왜냐면 모르니까.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아마추어 정상에 있던 뭐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그대로 쭉 가가지고 뒤늦게 20대 중반에
프로가 된 친구들도 많고, 네, 실제로 있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프로 되는 그 나이대가 점점 더 늦춰지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 이제 옛날에 제가 연구생이었을 당시에는 연구생이 프로가 되는 게 거의 당연시 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연구생을 나올 때쯤, 그때만 해도 이제 점점 더 실력이 센 그 연구생을 졸업한 선수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세대 교체가 잘 안 이루어지게 되고, 입단하는 연령대가 점점 더 늦춰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막히면 당연히 입단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뭐 세계 1등 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게 되면은 다른 길을 찾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특히 이제 외국 채널에서 많이 받죠. 영어 채널에서. 한국 채널보다는. 왜냐면은 그 영어 채널 같은 데서 이제 해외에서 사는 바둑 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그 상황을 모르죠. 왜냐면 이 세계는 좀 어떻게 예를 들면 될까요? 뭐 의사를 한다거나, 또는 뭐 이런 사회적으로 뛰어난 직업들을 예로 들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집중해야겠는데. 일단 좀 살려볼게요. 그런 걸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회적으로 좀 높이 평가받는 직업들은 어디에나 필요하다는 점이 있죠.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뽑는 직업이 아니죠. 나 이거 사람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나 이거 정신 안 차리고 두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이쪽, 저희가 바둑이라는 이런 특이한 곳들, 이런 곳은 너도 잘 두고 나도 잘 두고 다 같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무조건 1등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토너먼트를 하는 곳은. 근데 제가 하는 직업은 지금 바둑 선생이죠. 선생이라는 직업은 제 학생에게 좀 이렇게 유익한 점, 바둑으로 인해서 좋은 점, 이런 거를 주는 직업이고, 승부를 해서 바둑 성적을 내서 돈을 번다는 거는 1등을 해야 되는 직업인 거죠.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 네. 1등을 해야만 된다는 그 컨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개념이 약간 좀 다릅니다. 네. 내가 뭐 어느 정도 잘하는 범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또 그쪽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바둑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20대 초반에 지도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아예 티칭 도장에서도 프로가 되기 위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오래 가졌었고요, 당연히. 근데 약간 좀 새로운 걸 좀 해봐야겠다, 좀 벽이 보였다고 할까요? 네. 이거 이렇게 잘못했다. 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두다가 여기 있는 거 못 봤네. 여기 연결하는 걸까? 이분이 착각하셨네요. 근데 잘 두신다. 제가 정신 차리고 둬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겠는데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도장에서 가르치다가 좀 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 번 있었고, 거기서 이제 좀 초급자를 좀 가르쳐 봐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바둑 완전히 교육
쪽으로 접근을 했죠. 기술을 늘려주는 사람이 아닌. 네. 그렇게 이제 교육하는 시절을 보내고 나서는 사실상 시합, 원래는 제가 이제 아마추어 시합에서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프로 이런 친구들하고는 당연히 입단대회는 뭐 거길 나가지 않는 이상은 다 죽는 줄 알았네. 정신 차려야겠는데. 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프로가 되지 않으면 뭐 프로 시합은 나갈 수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한국에서 원래 20대 초반에 활동할 당시에는 아마추어에서는 나름대로 상위 랭커였고 그 활동을 처음에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가 근데 이제 온전히 바둑을 이제 취미로 하는 쪽 학생들한테 이제 티칭을 시작하고 나서는 시합에 대한 것도 많이 내려놨었죠. 아예 하지도 않았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2단으로 대국하는 게 아니라 9단 대국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안 하게 되죠. 왜냐면은 점점 에너지를 쏟는 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홍콩에서 생활을 하고 점차 이제 제 학원을 차리고 이제 와이프의 영향도 받게 되고 다시 이제 바둑을 두게 된 거죠. 뭐 아예 뭐 멈췄던 적은 없었지만 제 말은 이제 뭐 구단에서 원래 대국하고 그런 거는 거의 안 했었거든요. 아예. 근데 그러면서 중간에 제 학원을 차림과 동시에 뭐 중국에서 큰 시합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대만에서도 가끔 시합 있으면은 또 비행기 타고 가서 나가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는 당연히 다들 모르는 뉴스인데 소식을 접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예전에 대만 시합 나갔을 때 프로 기사하고 아마 기사하고 합쳐서 하는 시합이었는데 그때 한번 준우승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7년인가? 7년인지 8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제가 졌던 친구가 지금 현재 대만 1등 하고 있는 네, 쉬하옹 현재 대만 랭킹 1위죠. 그때 잘 두는 기사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 당시 아마 랭킹이 1등이 아니었을 거야 아마. 네, 잘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가끔씩 해외에 왜냐면 한국에 오히려 들어갈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시합도 가끔 나가고 있고요. 홍콩에서 하는 시합은 매번 나가고 있죠. 네, 2016년 이후로 계속 나가고 있고 가끔 가다가 우승을 놓치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AI가 발달을 해서 점점 더 이제 실력 평준화가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어떤 나라가 됐던 물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긴 거 맞나요 지금? 근데 진짜 잘 두시는데 이렇게 잘 두시나? 대국 숫자가 거의 만판이시니까 네. 아무튼 오늘도 네, 뭐 이렇게 주저리 떠들고 있네요. 자, 거의 마무리할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제 얘기도 하고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바둑 요즘에 보면은 특히 한국의 이제 바둑 유튜버 분들이 많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프로 분들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고 이제 거기도 경쟁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뭐 저도 처음에 올릴 때는 이제 일반적인 거 다른 분들이 하는 거를 이제 올렸었는데 뭔가 또 다른 분들이 안 하는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대국하면서 토크를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면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에 그냥 하게 됐고요. 뭐 이게 만약에 인기가 없으면 또 다시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제 거의 장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장은 끝내기만 남았기 때문에 또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예전에 어떻게 홍콩에 오게 됐는지, 또 친구한테도 연락이 오고,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근데 제가 좀 목소리에 좀 힘을 이게 영상을 만들면 아무래도 좀 텐션을 높여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직업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 누군가 앞에 있을 때 대화를 하는, 듣고 나서 가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던지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처음으로 좀 힘을 빼고 나서 그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그 친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가 너무 힘이 없어 보여서 저한테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걸린 게 아니라 그냥 힘을 쭉 빼고 그냥 편한 상태로 그냥 말을 한 거였는데, 텐션을 올릴 때랑 아닐 때랑 또 차이가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고 지면 진짜 창피한 거다. 자, 어쨌든 이 편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팩 가면 안 되는데,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 지금. 여기가 내가 먼저 뒀으면 아니지. 흑이 두고 백이 두고 흑이 두고 백이 두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이러고 반패를 연결하면 중앙에도 아마 잘 두셨으면 아마 제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 바둑에 집중을 안 했다. 네, 어차피 뭐 9단까지만 가면 되니까. 자, 일단 여기도 두고 여기까지 이으면 바둑은 끝이 났을 것 같네요. 계산을 한번 해보죠. 공백까지 다 두시려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상대분이 기분 좋게 그냥 지도대국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개가 신청. 이겼네요. 26집 반승. 근데 진짜 잘 두신다. 정말로. 네. 자, 잘 두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 혼자 주저리 길게 떠들어 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위에도 혹시 추천하실 분 있으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그리고 또 소통하시고 싶은 거는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지금 저 아주 한가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닥터였습니다.